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시는 거요. 제 아버지가 올해 72이신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력이 없으셔서 걱정이 컸어요. 병원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뭔가 활력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식단을 딱 5가지만 바꿨더니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혈압도 안정되시고 감기도 안 걸리세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먹는 습관 하나로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혈관, 뇌, 면역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오늘은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5가지 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요? 바로 혈관 건강이랑 기억력이에요. 나이 들수록 혈관이 막히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제대로 챙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선이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 감퇴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셨더니 치매 발생률이 4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연어, 고등어, 참치, 꽁치, 정어리 이런 등푸른 생선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오메가3 함량도 높아서 정말 추천드려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한 번에 한 토막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요리 방법도 중요해요. 튀기는 것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짜게 간하지 마시고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맛을 내시면 더 건강합니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선을 드실 때 가시 조심하셔야 해요. 70세 넘으시면 식도나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리고 횟집에서 회로 드실 때도 신선한 곳에서만 드시고 배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발효식품입니다. 나이 들면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감기도 자주 걸리시죠? 이게 다 장 건강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전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발효식품이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유산균이 장 속에 들어가면 나쁜 균을 없애고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해결되고 면역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발효식품은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70세 넘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발효식품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가요. 어떤 발효식품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건 김치입니다. 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예요. 유산균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가득해요. 하루 한 끼 김치를 드시면 장 건강이 확 좋아집니다. 된장도 정말 좋아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필요한 유산균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구르트도 추천드려요. 아침 식사 후에 플레인 요구르트 한 병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집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요구르트보다는 무가당 제품이 훨씬 좋아요. 발효식품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 끼는 꼭 발효식품을 포함하세요. 아침에 요구르트, 점심에 김치, 저녁에 된장찌개 이렇게요. 그리고 발효식품은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김치는 하루 한두 접시, 된장찌개는 하루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김치나 된장의 짠맛을 조심하셔야 해요. 싱겁게 담근 김치를 드시거나 된장은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간식으로 뭐 드세요? 과자? 빵? 떡? 이제부터는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견과류는 작지만 영양 덩어리예요. 견과류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게 혈관 건강에 아주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줘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먹은 70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20% 더 좋았다고 해요. 어떤 견과류가 좋을까요? 호두가 제일 좋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도 들어있고 뇌 모양을 닮아서 옛날부터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도 효과가 뛰어나고요. 아몬드도 추천드려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특히 많아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땅콩, 캐슈넛, 잣도 다 좋아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견과류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손바닥 한 줌, 그러니까 15g에서 2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나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볶은 것보다 생 것이 더 좋고 소금 간이 안 된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만 먹어보고 이상 없으면 양을 늘리세요. 그리고 이가 약하신 분들은 잘게 부숴서 드시거나 견과류 가루를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넷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많이 드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다양하게 드시느냐예요. 채소와 과일이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춰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질병을 예방해줘요. 특히 70세 넘으면 눈 건강이 중요한데 채소와 과일의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눈을 보호해줍니다. 어떤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빨간색은 토마토, 딸기, 사과예요. 이건 혈관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어요. 주황색은 당근, 호박, 오렌지예요.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탁월합니다. 녹색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이에요. 뼈 건강과 해독 작용에 좋아요. 보라색은 가지, 블루베리, 포도예요. 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하얀색은 양파, 마늘, 배예요. 면역력 강화와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을 다 드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아침에 사과 1개, 점심에 샐러드, 저녁에 나물 반찬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과일은 하루 2~3번, 한 번에 한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채소는 하루 300g 이상, 그러니까 큰 접시로 2~3접시 정도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서 드셔도 좋아요. 단, 너무 오래 삶거나 튀기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 특히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도 높은 과일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채소는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해요. 농약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안전합니다. 5째, 버섯류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이야기 할게요. 버섯 좋아하세요? 버섯은 정말 놀라운 식재료예요. 버섯이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확 높여줍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또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결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최근 연구에서는 버섯이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버섯을 먹어야 할까요? 표고버섯이 제일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해요. 느타리버섯도 추천드려요. 가격도 저렴하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다 좋아요. 버섯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 끼는 꼭 버섯 요리를 드세요. 국에 넣어도 좋고, 볶음으로 해도 좋고, 찜으로 해도 좋아요. 특히 버섯 전골은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겨울철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버섯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꼭 익혀서 드셔야 해요. 또 버섯은 물에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살짝만 헹궈서 바로 조리하세요.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야생 버섯은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독버섯과 구별이 어려우니 마트에서 파는 재배 버섯만 드세요. 그리고 버섯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드셔보세요. 자, 여기까지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5가지 음식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메가3 풍부한 생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드세요. 둘째, 발효식품, 하루 한 끼는 김치나 된장 챙기세요. 셋째, 견과류, 하루 한 줌씩 간식으로 드세요. 넷째, 채소와 과일 색깔별로 다양하게 하루 5가지 이상 드세요. 다섯째, 버섯요, 하루 한 끼 버섯 요리 챙기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감기도 덜 걸리시고 기력도 생기실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식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이런 음식 먹고 건강 좋아졌어요 하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보람차거든요. 주변 어르신들, 부모님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